예, 안녕하세요. 핵융합에너지연구원 권재민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 시간 주셔서 오거나이징 커뮤니티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관계로 가급적 시간을 세이브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국가과학기술 디지털 전환의 전반적인 트렌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핵융합, 아까 이제 이병찬 교수님께서 또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핵융합 분야, 그 다음에 또 가속기 분야 일부에서 어떤 형태로 이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서 초고성능 컴퓨터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핵융합과 가속기 분야가 그 국가 전체 전문센터의 이제 하나의 일원입니다. 전체 그 국가의 전문센터를 구성하는 일종의 이제 생태계가 이런 한 일원, 그리고 다른 그 전문센터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또 이제 확장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국가과학기술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뭐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정도로 최근에 그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트윈, 또 메타버스 기술, AI 등에 힘입은 그런 디지털 전환을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실제 몇 년 후에 우리 옆에 다가올 그런 또 비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저희 이제 이웃 분야이기도 해서 이제 원자력 분야라 조금 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뭐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 영화에서 이제 저는 사실 영화 내용은 너무 난해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재밌었던 부분은 그 주인공이었던 형사의 애인 말고 탕웨이 말고 아내분이 있습니다. 이 아내분이 일하는 곳이 원자력 발전소이고, 아내분이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운영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일하는 그 환경을 영화에서 딱 잡았는데 상당히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요. 실제 이제 물론 그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패널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 발전소의 이제 다양한 부분들은 기밀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줄 수는 없고,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디지털화된 제어,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와 영화사가 이제 협업을 해서 이제 이런 그 세트를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은 구글링을 해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여기다 담았지만, 실제로 그 원자력 발전소 디지털 트윈을 개발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제가 이제 그 현장을 한번 봤을 때 느낀 바는 정말 이런 대형 플랜트에서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해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제 이런 뭐 디지털 트윈 전환의 배경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시간 낭비일 정도로 사실 너무 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한번 짚어본다고 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개발 쪽이 이제 과거 하드웨어 중심의 연구에서 최근에 고부가 가치 그리고 이제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당연히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불거졌었던 해외 건설 수주 과정에서 이제 미국 쪽에 묶여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설계 지재권 이슈가 이제 크게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배경에서 국가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 특히 이제 그런 거대 과학 분야에서의 그런 기술적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그런 게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당연한 또 이야기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연구 인력 감소 불가피,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 개발 노하우, 또 데이터 유실 우려가 현재 사실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대응하는 측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정부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배경 하에서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핵융합 쪽에서 어떤 형태의 이런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 특히 이제 빅사이언스로 저희가 이제 대표되는 그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특히 이제 초고성능 컴퓨터의 역할이 어떻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뒤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배경으로 아까 이제 앞서 발표해 주신 이병찬 교수님께서 잠깐 소개를 해 주셨지만, 대표적인 그런 대형 거대 설비로서 저희 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이제 K스타라고 하는 핵융합 연구시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저 이제
왼편 아래에 보이는 것이 이제 K-스타를 실제로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이제 거대한 연구 설비입니다. 2007년에 건설을 완료를 하고 설계에는 이제 한 7, 8년은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까지도 그렇게 시간이 걸렸고요. 2007년에 이제 운전을 시작을 해서 2023년 조금 이제 자료가 더 업데이트가 될 필요가 있는데 22년까지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이제 기록을 쌓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핵융합 연구를 이 장치를 중심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핵융합 관련된 기술들을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제 데이터가 어떤 그 현황을 가지고 산출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넨셜리 증가하는 그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는 이제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또 이제 계속 커팅 엣지에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산출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가장 단순한 프로세싱이 안 된 로 데이터만 이제 30에서 40TB 정도가 산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어노테이션을 붙인 시뮬레이션 분석 데이터들을 합치면 이제 여기에 몇 팩터 또는 오더가 더 붙는 그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제 거대 연구 설비로 지금 현재 프랑스 남부 카다라시 여기 지금 이제 그 지도에서 보시는 요 영역입니다.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 국제 핵융합 실험 공동 장치인 이터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핵융합 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이제 과학 그리고 공학적 실증을 목표로 현재 78%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프로젝트고 우리나라가 일부 지분을 가지고 7개국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국제 대형 연구 설비 공동 건설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공급하는 그 이터의 다양한 이제 품목들의 그 개념도를 여기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왼편에 있는 거는 그 현재 이제 건설 현상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장비이고 사실은 7개국이 이 다양한 거대 설비들을 자국에서 만들어서 온사이트로 딜리버리하고 조립하는 과정 자체가 사실 인류 처음으로 해보는 거대 그런 과학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과학적인 난관도 많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헤쳐나가면서 많은 그 기술들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치가 이제 실제로 본격 운전이 되는 시작 전즈음에 이미 관련된 설계와 커미셔닝 데이터만 약 45PB 정도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본격 운전이 시작이 되면 금방 이제 엑사바이트를 넘는 실험 데이터가 누적이 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들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설계 소프트웨어 자산들을 참여국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국내 관련 연구진들에게 제공하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 화두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대전환에 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이제 조건들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핵융합 가속기 그 전문 센터이기 때문에 가속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가속기는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서 배워가는 그런 분야인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운전 중인 방사광 가속기가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구 설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5년 서비스를 시작했던 1차 빔라인에서 12년에 이제 대폭 빔 성능이 향상된 PLS2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여기 이제 오른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 산업 개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연구 설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핵융합 가속기 전문 센터로서 이 두 분야를 포괄한 다양한 기술, 특히 이제 슈퍼컴퓨팅 기술들을 저희가 공유하고 제공하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슈퍼컴퓨팅 리소스를 이제 구축하고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묻습니다. 두 개의 차별성, 유사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하드웨어 자체만 보면은 사실 두 개는 굉장히 많은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장치 모두 초고진공 환경에서 강력한 자석을 이용을 해서 플라즈마를 만들고 제어하는 그런 장치라는 측면에서 양쪽의 하드웨어는 사실 굉장히 공유하는 부분이 많고 실제로 제가 일하는 K-스타에 계신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과거 포항가속기에서 장비 건설에 또 참여하셨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양쪽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된다는 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방식과 연구 방식은 또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죠. 핵융합 반응 달성을 위한 장치의 운전 효율 극대화가 연구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미션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슈퍼컴퓨터 활용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가속기는 안정적인 장치를 운영을 하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사용자들이 연구를 지원하는 유저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방식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제가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초고성능 컴퓨터 기술들이 어떻게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핵융합 사례에서 보면은 사실 이 디지털 트윈, 가상화란 키워드를 익스플리시트하게 쓰지는 않았었지만 관련된 연구들은 한 10여 년 전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장치의 건설, 조립 관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터라는 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관련된 리모트 컨트롤이라든가 설비에 이런 기술들이 활발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앞서 이제 뭐 건설이라든가 설계 쪽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장치의 운전 제어 관점에서도 보면은 이런 이제 디지털 전환, 특히 이제 슈퍼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너무나 명백한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최근에 죄송합니다. 구글 딥마인드 팀에서 핵융합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만을 기반으로 AI 형태의 핵융합로 운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이제 개념도를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작년 네이처에 이제 소개가 돼서 크게 화제가 됐었던 그런 논문이고요. 작년에 이제 저희 K스타에서도 마찬가지로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그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저에 있는 물리현상 분석을 이제 핵심으로 해서 다른 장치에서 보이지 못했던 굉장히 고성능의 핵융합 플라즈마 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소위 이제 말하는 파이어 모드가 발견이 됐고 이제 네이처에 퍼블리시가 됐었는데 이 연구에서도 슈퍼컴퓨터를 사용한 플라즈마의 물성 시뮬레이션과 분석이 굉장히 결정적인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 그리고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없는 이런 거대 장치 운전 시나리오 개발은 앞으로는 이제 지금은 뭐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모든 기술들이 이제 모아져서 현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구분 없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버추얼 K스타, 디지털 트윈을 K스타 장치에 적용한 그런 기술 개발에 이제 최근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 기술 개발에 착수하게 된 배경을 제가 기술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린 그럴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K스타는 지금 25년까지 1억도 10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핵융합 최적화된 이온 온도를 300초간 운전하는 걸 최종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계속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나리오 개발 최적화의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특히나 시뮬레이션이 이상화된 조건이 아닌 CAD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장치의 스펙이 그대로 들어간 이런 시뮬레이션 기반의 예측과 최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경에서 K스타의 디지털 트윈인 버추얼 K스타 개발에 저희가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걸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사용자는 K스타의 데이터를 직접 3차원으로 분석하고 또 바라볼 수도 있고 슈퍼컴퓨터에서 나오는 시뮬레이션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실험 데이터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이제 활용 예를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K스타 장치를 실제로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을 해서 실제 운전할 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역시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단순 데이터만이 아니라 분석된 데이터를 더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예들이라고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실시간 위주입니다. 실시간으로 이제 모든 것들이 실제 데이터가 스트리밍이 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요거는 시뮬레이션 시간 자체는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배치잡 형태의 시뮬레이션 또는 실험 데이터 프로세싱이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버추얼 K스타라고 하는 가상 환경으로 가져와서 시뮬레이션하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한다든가 분석을 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CAD 기반의 K스타 장치에 기록하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가열과 관련된 플라즈마를 1억도까지 이제 가열하는 다양한 가열 기술과 관련 시뮬레이션 그리고 3차원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분석은 현재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올 캠페인부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실험과 현장에 적용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인 그런 한 사례라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기에 필요한 일부 시뮬레이션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GPU 엑셀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한 오더를 더 높여서 이제 가속화하는 데 성공을 했었고, 이 부분 연구에 사실 이제 키스티 쪽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핵융합 쪽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제 저희는 기반 기술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핵융합 쪽에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이제 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3차원 기반의 분석, 그리고 시뮬레이션, 통합 이런 부분들의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밑바탕에 있는 것은 격자 기술인데요. 이 격자 기술이 현재 지금 저희가 어떻게 개념을 잡고 있느냐. 오리지널 CAD로부터 약간의 디피처드된 CAD를 만들어낸 다음에 여기서 기반 구조의 격자를 만들고 시뮬레이션을 위한 세밀화 또는 병렬화를 위한 균등 분할 등등을 여기서 반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든 게 이 가상 핵융합로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격자는 3차원 가시화, 그 다음에 3적 동적 데이터 분석 및 기록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에 사용된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다양한 시뮬레이션에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공통 리소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플랫폼이 타이트하게 이제 묶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초고성능 컴퓨터에서 스케일러블하게 이 두 가지 일이 같이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기반 기술로 말씀드리는 격자 기술은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다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기반 기술로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 프레임워크 부분입니다. 사실 관련된 그 데이터가 실험 데이터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쏟아집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자체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실험 장치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도 굉장히 다양한 포맷으로 다양한 패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급적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프레임워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데이터 프레임워크 개발도 저희가 이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기술들은 꼭 핵융합만이 아니라 다른 그 실험 장치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트윈에서 다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 그 다음에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의 통합, 이런 것들이 한 사이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터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할 때 멀리 바다 건너 프랑스 현지에 있는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키스티와의 협력을 통해서 100G급의 이제 국제 고속 연구망을 확보를 하고, 이걸 통한 데이터 전송이라든가 다양한 이제 보안 이슈를 해결하는 이런 실험에도 저희가 착수를 했고, 전문 센터를 통해서 이제 개발된 다양한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이렇게 물 건너에 있는 장치에 있는 실험에 현재 그 리얼타임 스트리밍 형태의 데이터를 바라보는데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를 결합한 다양한 통합 시뮬레이션 분석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그러기를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이런 가상 핵융합로 기반 기술은 저희가 버추얼 K-스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꼭 핵융합 장치뿐만이 아니라 거대 실험 장치에서의 디지털 트윈 구현을 위해서 기반 기술로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격자 3차원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일반화된 형태의 패키징이 된 형태로 다른 분야에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고요. 대규모 파일 전송 및 입출력을 위한 데이터 프레임워크라든가 가시화를 위한 라이브러리 등등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분야의 초고성능 컴퓨팅 기반의 스케일러블 디지털 트윈 개발에 활용한 그런 기술이고,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초고성능 컴퓨팅 이제 생태계의 한 일원으로 기술을 다른 분야와 공유를 하면서 생태계에 이제 키워가는 그런 한번 비전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그 핵융합 가속기 분야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희 이제 현재까지 지정된 7개, 이제 저희를 제외한 6개 더 이제 전문 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재 나노 분야, 또 우주 전문 분야, 이제 앞서 발표해 주셨던 허명 박사님이 소개해 주신 IBS가 현재 이 관련 전문 센터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각각 다 거대 과학기술 계산 쪽으로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이고 또 전문 센터입니다. 이런 계산과학 분야에 극한 병렬 스케일 시뮬레이션과 관련한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이런 전문 센터들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공유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전문 센터인 생명봉업 분야를 담당하는 농업진흥청이라든가 국립해양조사원이 하고 있는 재난재해 분야 전문 센터에서는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초고속 연구망을 기반으로 국가적인 빅데이터 관리와 활용에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기반 기술들을 개발하고 또 공유해 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기후,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 전문 분야 전문센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AI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AI 기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된 다양한 기반 기술들을 타 분야와 공유하는 그런 미래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7개의 전문 분야에서 개발된 그 다양한 그 슈퍼컴퓨팅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국가센터를 중심으로 모으고 또 다른 분야와 공유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패키징하는 그런 작업들이 가까운 미래에 이제 국가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굉장히 다행스럽고 또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가센터가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초고성능 컴퓨팅 활용 고도화 사업이 이런 측면에 굉장히 잘 맞고 또 앞으로 그런 역할을 잘 해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 고도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학계와 산업계로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초고성능 컴퓨팅 전체의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미래를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앞으로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구축하고 있는 하드웨어만이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공유되고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결국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예들을 통해서 이제 보여지는 것처럼 충분히 미래에는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요약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오늘 내일 계속 저 학회장에 있을 테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